10% 내외 가까이 되고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16%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점점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이건 아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출산한 산모들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20대 산모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비해 30대 산모는 99년 약 30%에서 2003년에는 약 64%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5세 이상 산모도 약 15%로 99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고령 산모는 젊은 산모들에 비해 여러 가지 임신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아침 6시 30분. 맞았으니까 여기다가. 48살의 산모 이성희 씨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성 당뇨는 임신을 하면서 일어나는 인체 호르몬 변화로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생기는 당뇨병이다. 이렇게 표시해놨다가요. 다음에 이쪽에 여기 요만큼 떨어져서 또 맞아야 되거든요. 남편은 아침마다 직접 성희 씨의 혈당을 체크해준다. 6년 전 결혼을 한 부부에게 뱃속의 아기는 무엇보다 귀하지만 우선은 걱정부터 앞선다. 어저께보다 훨씬 적게 나왔는데 어저께는 한 140 넘게 나온 건데. 기분은 좋은데도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키울 거 걱정돼가지고. 키울 것도 그랬고 요새 뭐 이런 거 많고 나이도 많고 당뇨도 있고 그래갖고 또 애나 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심리도 있고. 고위험 산모인 만큼 성희 씨는 도시로 나가 아기를 낳기로 했다. 출산 전 마지막 검사를 받는 성희 씨. 검사 결과 태아나 산모 모두 건강했고 성희 씨는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신성 당뇨에 걸린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연분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보통 임신 당뇨하면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아기가 거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다든지 그것도 이제 그러면 또 고혈압수 빈도수가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산모라든가 신생아에 있어서 이병이라든지 이한율 병의 걸림이 높아진다든지 합병증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출산을 석 달 앞둔 손순희 씨의 방에는 벌써 아기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몇 차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임신한 손순희 씨는 몸 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미 4년 전 첫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씩 흐르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병원에 얼른 갔는데 그때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쏟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한 9주 만에 자연 유산이 된 거예요. 병원에 정기 진료가 있는 날. 탯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탯줄 부분이 이미지를 삭제가 입체 초음파로 드러난 아기의 모습은 정상적인 성장을 보였고 건강했다. 거의 조금 화내는 모습이네, 아기가. 이렇게 해서 아기가. 손순희 씨가 임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3년 전 병원에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까지 권유받은 적이 있다. 자궁 내막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자궁 내막증은 자궁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될 자궁 내막이 그 이외의 곳에 생겨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비정상적인 곳에 위치한 자궁 내막 조직도 꼭 생리 주기에 따라서 출혈이 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국소적인 염증과 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나팔관이나 난소의 기능에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임신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임산부 쪽의 문제는 우선 임신 중독증이나 고혈압성 질환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대개 2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전 당뇨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현성 당뇨가 악화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전치 태반이라든지 아니면 태반 조기병리 같은 태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성 사망률이 20대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 태아는 40주 동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40주가 지나서 엄마 몸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신생아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분만이 시작되면 태아는 점점 산모의 골반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산모가 30대 중반이 넘으면 골반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태아의 머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제왕절개를 하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산모의 나이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 출산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약 700명의 산모를 비교한 결과 40세 이상의 산모가 20, 30대 젊은 산모에 비해서 제왕절개가 약 2.5배 정도 많고 조산율도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출산 전 합병증도 약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세대 박용원 교수 연구팀이 최근 4년간 산모 6,8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산율이 34세 이하인 산모는 15.9%에 비해 35세 이상 산모는 18.6%로 조산한 비율이 더 높았고 임신성 당뇨에 걸린 산모도 35세 이상인 산모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임신 중독증의 경우도 34세 이하인 산모는 3.7%에 비해서 35세 이상 산모는 5.8%로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35세를 넘어가면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이를 힘들게 낳는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아이를 갖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출산을 2달 앞둔 이연옥 씨는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하고 있다.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연옥 씨는 임신 26주째 갑자기 조기 진통이 시작돼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당시 조산을 했다면 태아의 생명이 위험했다. 그래서 1.9cm 정도 되거든요. 모양 봐서는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게 다 양호하니까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임신 26주에 조기 진통 때문에 저희 보도 전환된 환자입니다. 진통이 계속 와서 우리가 진통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진통 억제제를 투여해서 그리고 잘 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 환자에서는 조기 진통으로 인해서 자궁 경부 길이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태아의 상태는 건강하다. 이연옥 씨 부부는 이 아기를 30 중반부터 10여 차례의 인공수정과 16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어렵게 가졌다. 너무 많이 했어요. 실험관을 남들은 뭐 한두 번 해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저는 10번 이상을 이번에 16번째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뭐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이 들어갔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글쎄, 제가 말리고 그런 거는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굉장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말렸거든요. 그리고 소중하기는 아기가 굉장히 소중하겠지만 그건 나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말렸어요. 서울의 한 불임 전문 클리닉. 이번엔 첫 번째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날. 올해 46인 김나영 씨는 40살부터 계속해서 임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연 임신과 인공수정이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 희망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았죠. 수태율, 즉 아기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거의 한 35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은 한 50% 이상에서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겠죠, 임신율이. 예.
2년간 이곳 불임 클리닉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은 여성들 중 30살 이전 여성은 40%까지